자,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희들이 이제 솔직히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네. 마음도 어두워지고, 저도 얼굴도 참, 뭐니 해도 경제입니다. 사실. 경제. 특히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죠. 아니, 김정은하고 만나고 와서 웃어봤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지금도 뭐 주식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고 지금 그럽니다. 어제 지금 2060대. 그래서 올 초 때 비하면은 뭐 30% 이상이 빠졌다고 그러죠. 30% 정도가. 그래서 지금 주식은 폭락을 하고 있고, 한인이 내놓은 경제 성장률은 0.6% 지난 분기 대비 빠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특히 이제 문제는 이제 투자입니다. 사실 경제가 커지려면요, 투자가 있어야 되고, 투자는 누가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생산을 늘리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소비를 하면은, 그 소비를 하면 또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은 그 팔기 위해서 물건을 더 만들고, 이러면서 선순환 구조 들어가는데, 지금은 투자가 딱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설비 투자와 건축 투자가 있는데,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2009년 이후에 최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난번 경제 위기 때만에 10년 만에 지금 최저인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제 주위에 건설 시행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돈은 있다. 근데 이 정부 들어서 난 투자를 하지 않겠다. 아파트 안 짓겠다. 왜? 아파트를 지어야 일자리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창문도 만들어야지, 창문 네. 공장도 하고, 이삿짐을 날라야지 이삿짐 센터 돈 벌고 하는 건데 안 짓겠다는 이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정부에서는 내가 어디 땅을 사놨다? 이게 어떻게 세금 두들겨 맞지 모르는지. 토지 공유제 뭐 이런 게 나와버리면 저것 때 국이 되어버릴지 모르는데. 난 안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800조 원 넘습니다. 대한민국 1년에서 2배 이상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업들 탓할 수도 없는 게,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몽땅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경제가 지금 계속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업인들 분위기 살려줘야 되는데, 기업인들한테는 다 속된 말 도둑놈 취급을 하니까 그러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현상과 맞물린 겁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지금 약간 쇠퇴에 접어들었어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영향 직설타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경제 괜찮다는 거예요, 기재부가. 그래 놓고는 유류세 인하는요, 위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놓고는 경제는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죠. 네, 박준현 님이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0.7%다 이러는데 0.6%라고 이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9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9년 만에 최저의 성적표를 얻었다는 거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못했다는 그런 거를 자인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주식시장도 그렇고, 즉 기업이 고용도 하지 않고 기업이 투자도 하지 않게 만들 정도로 반기업 시장, 반기업 말하자면 정서를 갖고 있는데,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본주의로 갈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장 경제라든가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천민 자본주의의 장터이며 천민 자본주의의 매판 자본이다. 옛날식의 그런 생각을 갖고 밀고 있으니 지금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내년에 뭐 자영업이 90% 망한다 하는데 중소기업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쓰러질 거라고 봅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뭐 공포 그 자체죠. 오늘도 내렸다고 지금 아까 어베이드님이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 이제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있는 분들은. 물론 저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한국은 친일파가 이제 해방 전에 득세하다가 이승만한테 빌붙어가지고 박정희가 권력 잡은 게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산업화 새로 탈바꿈한 다음에 이들이 전두환 정권에도 빌붙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 계층이고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이제 이런 구조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분들이 볼 때는 우리 보수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두 사람이 우리 또 친일파가 없어요. 또 우리 이승만한테 뭐한 가족 없습니다.
뭐 박정희 때 가족 없습니다. 우리는. 전봉준 후손입니다. 저 그래도 보수예요. 그런데 그런 보수를 밀어버야 된다. 기업인도 나 마찬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돈 벌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지질파에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을 생각하니까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리즘 체인지를 하겠다. 체제 변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런 식의 사고 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상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 기업인들, 다 기업인들, 돈 가진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물론 돈 가진 사람한테 나쁜 짓을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 선의로 열심히 일해서 남들 잠잘 때 잠 안 자고 먹을 때 안 먹고 돈 모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괄해서 그냥 몰아봅니다. 기업인 나쁜 사람, 재벌 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네. 게다가 지금 가장 이제 경제는 일단 기업인들의 의욕을 북돋아줘야 되는 건데요. 저 오늘 이번에 전 민노총이 파업을 네. 한답니다. 파업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나 그거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규제 완화 반대, 친기업 정책 반대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기업에 계신 분들이에요. 기업에서 월급 주니까 먹고 사는 분들인데 친기업을 해야지 자기들한테 월급이 오는 거예요. 물론 시민단체 그런다면 100배 이해해요. 그런데 노조에서 친기업 정책 반대, 규제 완화 반대, 규제 안 해야지 기업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걸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경기 어려운데 파업을 한다?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케이 님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말하자면은 국가를 그냥 폭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 무능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의 특징은 뭐냐? 집권 세력으로서 자신들이 힘을 갖고서 이 나라의 주도 세력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빈훗 정권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이 있고 뭐고 그냥 왕창 걷고 기업에 대해서는 손발 다 묶어놓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그 돈을 뺏어서 그 돈을 가지고 쫙 나눠주면서 로빈훗 정권을 하겠다. 주도 세력의 바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폭망을 시켜놓고 세금은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물가는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국민들이 아까 어떻게 해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냐. 저도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네. 지금 조이 PD님이 집값 전월세만 오르고 서민들은 어이없고 참 맞습니다. 이 정부가 자 그런 뭐 반기업 반재벌 정책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서민들은 좋아하죠. 서민들이 뭐가 좋아졌습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값 오르지, 전월세값 오르지, 서민들 물가 오르지, 일자리만 줄어들지. 오히려 서민들 반서민 정책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현 정부가 주장했던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로 끝났다. 이게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 지났는데 일자리 어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죠. 아니 집값만 오르고 이른바 서민들 물가만 오르는데 뭐가 좋아졌어요?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끝났습니다.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 집착하다 대한민국 더 망가집니다. 서민들 눈에 더 피눈물 흘리게 하는데 이 정책 빨리 포기하고 성장 주도를 하면서 서민들과 함께 가는 그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정모를 한 그날 이제 수요일 날 밤에 보니까는 일단 이 10시 반에 끝났는데 모든 집들이 싹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빈집이 1층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빈 가게가. 거기가 바로 광화문에서도 요지 상권 아닙니까? 그럼요. 이 정도로 한복판이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100억대의 자산가 장하성은 아마 지금 이 사안하고 자기의 그 100억 자산을 어떻게 지킬까 이거를 아마 묶어놓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심상치가 않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언제는 경제 좋았냐 이런 식으로 이해찬이 말했다고 하지만 언제는 경제 좋았냐 하고 일종의 툴툴거리던 상태하고는 지금 다른 겁니다. 매우 심각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각자 도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우울한 말씀을 진짜 비가 오는데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어벤레이드님이 지금 2천도 간당간당하다 하는데 와 뭐 3천 올리겠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아우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이제 이 주제를 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국가가 제일인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는 심리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이다. 구조도 중요하지만 심리인데 우리가 이런 방송에서 경제 어렵다면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방송 한 이유는 좀 반성하라는 겁니다. 이 정부가 자기들 잘못된 거 인정하고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이 팀엔 현대자동차도 심각하다. 현대자동차 어제 나왔죠? 네. 분기별 이익이 그렇죠. 3천 원 미만 떨어졌다. 영업이익 1.2%다. 네. 이거 0.2% 이자도 못 내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산업이 관련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170만 개가 관련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대자동차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살릴 생각, 뭐 민노총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가 네. 민노총에 끌려가다 보니까 민노총을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사고의 틀이 문제예요. 현 정부를 유지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월급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 저금 해본 적 없는 네.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를 어떻게 얘기할까? 경제 잘 모르죠, 기본적으로. 건실한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제가 자꾸만 최고의 경제 전문가를 듣고 함께 토론 한번 해보십시오. 청와대에 나와 있는 정말 비주류 경제학자들, 아웃사이더 경제학자들, 평생 아웃사이더로 놀던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경제학자가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멋있게 보이는데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제 소득주도 성장한 경제학자도 모르니까 그래요. 네. 한때는 그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멋있게 보였답니다. 좀 패션시스타하게 보인 거예요. 네. 주류 경제가 좀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패션 할 때가 아닙니다. 강남자파 찰 때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대한민국 최고 베스트 경제학자들과 함께 토론해 보십시오. 그럼 다 지금 아니라고 그럽니다. 소득주도 성장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집 본인들만 고집 부리다가 나라 절단난 다음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먼 날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나라 망친 정치인, 나라 망친 대통령, 나라 망친 세력으로 비판받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노무현 정부도 겪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노무현 정부의 그 실패를 보았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청와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한에 완전히 눈이 꽂혀갖고 정말 맹목적인 사랑을 북한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도 경찰의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우리 경찰의 원조 뿌리는 즉 경무국장을 겸임했던 이 임정의 말하자면은 김구 선생이다. 조병옥 박사가 아니다.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임정에서 무슨 경찰 치안을 담당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의 그 직책을 모아놓던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아니 북한이 나라냐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좀 고집을 꺾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온유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고집불통입니다. 너무 질겨요. 네. 네. 지금 이제 가장 걱정이요. 네. 성장률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 성장률, 경제 성장률과 우리가 잠재 성장률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한은이 작년 7월에 발표할 때가 2015년, 20년 네. 사이가 2.7%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네. 우리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IMF가 발표한 우리는 2.7인데 미국 2.9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규모 훨씬 큰 선진 경제면요 우리보다 낮는 게 정상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높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네. 90년대 이후에 딱 2번밖에 없었어요. 그 높은 곳은 우리 경제 위기 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잠재 성장은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무너지고 있죠. 반도체 하나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결국은 규제의 혁신, 규제 타파를 통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 타파하겠다고 하면 또 운동권 출신들 여당에서 막아요.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그 이야기 하고 김동연 부총리 좀 불쌍해 보였어요. 최근에 이상하게 봤다. 어제 보니까. 왜 규제 개혁을 못하냐니까 자기의 기대치에 이번에 못 미쳤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다. 다 그 이야기가 집권 여당의 현재 이게 실력이다. 자기는 실력보다 더 위에 있지만은 자기를 잡고 있는 대다수의 그 현재 집권 여당의 실력이 나 어쩔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 자기들 실력이 모르지만 대한민국 실력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이요 4%만 되면 우리가 10년 내에 영국 따라잡을 수 있고 프랑스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4%대에 넘어서야지 우리가 새로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가 있어요. 한 4.5 정도 돼야지 일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 가지고는 실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의 산업 구조를 바꾸려면 국가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의 기본적인 건 노동 유연성,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제 완화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인들에게 길을 부어놓고 기업가 정신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뜨거운지도 모르고 허하고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 누군가 살려야 되는데 이 정부, 이 경제에 대한 신뢰감 이 정부로서 믿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지금 비극입니다. 네, YJK님이 한마디로 장조림을 몰아내야 된다 하는데 이 장조림들이 사고를 치고 있는 게 확실한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지금 돌아가는 게 한마디로 운전석에 그 대통령이 앉아있질 않은 겁니다. 대통령은 김정은이 이렇게 모셔다 주느라고 김정은 자동차에 타고 있고 청와대의 자동차에 타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수토님이 IMF 못지않은 위기가 올 수 있다. 저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저도 지금 손을 합니다. 이런 점 우리가 공유를 해야지. 왜냐면 그대로 당할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 보호해야 되니까요. 정말 성리모님 말대로 한마디로 경제는 노답인 정권이다. 이게 이런 결론을 얻고 하기가 참 가슴 아픈데 네. 다시 한번 경제 문제는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도록 나중에 전문가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